유비소프트 팬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게임 대기업 유비소프트는 한 실망에서 다음 실망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스컬앤본즈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스타워즈 아웃로즈는 유비소프트가 절실히 필요로 했던 히트작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쌔신 크리드도 더 이상 예전처럼 독보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짜 답이 있지만 모두 틀릴 수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정치적으로 올바른 각본을 비판합니다. 업계 베테랑들은 과로에 시달리는 개발자와 비대해진 경영진을 탓하지만 이 설명만으론 현 상황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현실은 더 어두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비소프트는 정말로 훌륭한 게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외부의 이해관계, 데이터 수집, 그리고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이 결코 알지 못하는 힘들에 의해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변해버린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은 게임 업계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은 위기를 겪고 플레이어가 더는 고객이 아닌 제품이 되는 미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2018년 유비소프트 주주들은 상황이 좋아 보였습니다. 프랑스 게임사 유비소프트는 파크라이, 프린스 오브 페르시아, 어쌔신 크리드 등 인기 프랜차이즈를 보유했습니다. 20편이 넘는 시리즈가 출시되고 TV와 영화로도 여러 번 스핀오프가 제작되면서 어쌔신 크리드는 비디오 게임 업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브랜드 중 하나였습니다. 이 시리즈는 유비소프트의 주가를 주당 102유로가 넘는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린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막이 있으면 그 뒤에는 급격한 추락이 찾아옵니다. 2024년이 되자 유비소프트의 주가는 약 13유로까지 폭락했고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투자라고 여겼던 주식에서 주주 가치의 87%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마치 주머니에 100달러짜리 지폐를 넣어두었다가 꺼냈을 때 그게 영화 티켓 한 장으로 변해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기술 산업 전체의 붕괴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유비소프트가 하락할 때 다른 대부분 기업들은 급등했습니다. 닌텐도는 2018년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고 유비소프트의 라이벌로 여겨지는 유명 게임 퍼블리셔 코나미는 2023년부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문제는 산업이나 게임이 아니라 무대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입니다. 유비소프트는 비디오 게임 업계의 거인입니다. 유비소프트는 오리지널 타이틀뿐만 아니라 스타워즈, 아바타와 같은 기존 지적재산권에도 크게 의존하며 액션성이 강한 게임들을 제작합니다. 이브 기에모 회장 겸 CEO가 이끄는 이 회사는 독립적인 기업으로 콘솔 회사들과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있지만 그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는 꾸준히 확장해왔고 2015년까지 매각 압력에도 저항해왔습니다. 하지만 그해 한 회사가 그 선택권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비벤디라는 강력한 프랑스 대형 미디어 기업이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이 게임 회사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벤디가 이 회사 지분 10.4%를 인수하자 기에모는 적대적 인수일까 걱정했습니다. 비벤디가 다른 회사를 통해 계속해서 지분을 인수하자 기에모는 이사회를 설득해 비벤디의 대표들을 배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18년에 두 회사는 적대적 인수의 위험을 완전히 끝내는 합의에 도달했고 이는 자멸의 씨앗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을 막았습니다. 비벤디가 위협이었지만 그 해결책이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스캔들, 실망스러운 게임들, 그리고 생존을 위한 막대한 비용의 싸움에 시달리던 유비소프트는 중국의 기술 대기업 텐센트에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텐센트는 유비소프트의 2대 주주가 되었고 일부는 텐센트가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유비소프트는 볼모가 된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창립자들이 성의 열쇠를 넘겨주었을까요? 비벤디와의 전쟁은 끝났지만 유비소프트는 혼자 설 수 없었습니다. 유비소프트의 최대 주주는 유비소프트를 창립한 가족이 소유한 기에모 브라더스 리미티드라는 회사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세금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며 창립자들에게 자산, 부채를 활용하는 데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수년간 비디오 게임 자산에 막대한 투자를 해온 텐센트는 매출 기준 세계 최대의 비디오 게임 회사이며 유비소프트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텐센트는 기에모 브라더스 리미티드에 3억 유로를 투자했으며 이로 인해 회사는 투자 권한의 거의 절반인 49.9%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유비소프트는 창의적 독립성을 지켜왔지만 이번 거래로 텐센트가 회사 미래에 가장 영향력 있는 주체 중 하나가 됐습니다. 한편 유비소프트는 강력한 재정 후원자를 얻었고 텐센트는 게임 업계의 가장 큰 퍼블리셔 중 하나인 유비소프트에 대한 영향력을 넓혔습니다. 모두에게 이득인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는 유비소프트에 사망 선고를 내린 셈일 수도 있습니다. 3억 유로는 많은 돈처럼 들리지만 요즘 마블 블록버스터 한 편의 제작비에 불과합니다. 대형 IT 기업들은 그 정도 돈쯤은 잔돈처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비소프트에게는 절박한 선택이었습니다. 창립자들의 이사회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거죠. 이제 그들은 간섭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파트너를 찾게 되었습니다. 텐센트의 비즈니스 모델은 대체로 조용한 파트너로 남아
이익을 얻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번 거래에는 단순한 투자를 넘어서는 여러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결혼과도 같았죠. 텐센트에게 이번 거래는 8년간의 보호 예수 기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텐센트는 보유 주식을 팔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유비소프트가 투자자들이 회사를 넘기는 우회 거래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유비소프트는 회사가 매각될 경우를 대비해 보호장치도 마련했으며, 새로운 소유주가 인수할 경우를 대비한 빠져나올 수 있는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유비소프트가 선택지를 적극 관리해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되었고, 회사 미래 안정에도 기여했습니다. 마코에서 유비소프트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선택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회사가 부채를 지는 건 흔하지만 부채가 많아지면 대규모 매각이나 붕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큰 회사가 부채를 감당할 수 있으면 해당 회사를 인수해 초기 재정 부담 대신 모든 자산을 얻습니다. 하지만 유비소프트가 매각을 거부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들은 2026년 기준 24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현재의 부채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유비소프트는 이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부채를 갚아야 했지만 보통 그렇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빠른 매각이라는 방법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막혀 있었습니다. 결국 남은 인수 후보는 텐센트 뿐이었습니다. 텐센트는 더 많은 주식 매입을 원했지만 유비소프트가 독립을 지키려면 사업 운영에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많은 게이머들이 회사의 몰락이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역사적으로 정확한 명작으로 유명했던 게임사가 이제는 완전히 형편없는 게임만 내놓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일부러 그런 걸까요? 유비소프트는 평소와 같은 속도로 계속해서 게임을 출시했고, 그중 몇몇 게임은 많은 기대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게임 중 하나는 스컬앤본즈였습니다. 어쌔신 크리드의 역사적 정확성을 도입해 실패할 수 없는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플레이어들은 대양에서 해적질과 해상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전술 액션 게임은 이전에 어떤 비디오 게임에서도 볼 수 없었던 현실적인 항해 메커니즘을 특징으로 했습니다. 혁신적이긴 했지만 재미는 있었을까요? 이 게임은 전투와 탐험 메커니즘을 다듬기 위해 여러 번 재설계되어야 했습니다. 출시된 게임에는 원래의 항해 메커니즘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물찾기, 함선 전투, 그리고 세력 간 전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로 인해 이 게임은 새로운 게임이라기보다는 2억 달러의 제작비가 들어간 유비소프트의 기존 게임을 재탕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게임은 2017년에 발표된 후 오랜 개발 기간 끝에 2024년에 출시되었지만 혹평을 받았고 판매 실적도 그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1년에 스타워즈 아웃로즈가 발표되었을 때 유비소프트에게는 큰 성과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비교적 순조로운 개발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이 게임은 2023년에 완전히 공개되었고 2024년에 출시되었습니다. 게임에는 오리지널 캐릭터들이 등장했으며 오픈월드에서 펼쳐지는 강도 미션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비교적 호의적인 평가를 받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독창성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았고 많은 사용자들이 잦은 버그를 지적했습니다. 평범한 판매 실적으로 유비소프트와 루카스필름의 협업은 사실상 종료된 듯합니다. 가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냈고 많은 플레이어들은 유비소프트의 최근 작품을 주관적으로 불만을 표하며 정치적 올바름에 치우쳤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는 르네상스 유럽을 배경으로 했던 초창기와 달리 이후 다양한 인종과 성별의 주인공을 내세우며 크게 다양화되었습니다. 스타워즈 아웃로즈는 여성 주인공이 등장하며 스컬앤본즈는 해적 주인공을 커스터마이즈하고 다양한 조연이 나옵니다. 일부 팬들은 이것이 비디오 게임을 할 가능성이 적은 관객에게 아첨하는 것이며 기존 팬들을 무시한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달랐습니다. 개발에서 최소 기능 제품은 본질적으로 충분히 괜찮은 수준을 의미합니다. 기업들은 팬들의 관심을 끌 정도로만 갖춘 미완성 제품을 출시한 뒤 팬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길 기다립니다. 이러한 베타 버전들은 패치되어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업데이트 모델로 출시되거나 피드백이 후속작에 반영되어 스튜디오는 이를 팬들에게 정가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스튜디오가 이기는 셈이죠. 팬들은 종종 불완전한 제품을 받아 손해를 봅니다. 이제 유비소프트는 재정 유지를 위해 미완성 코드를 내놓는 방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처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만족스럽지 않은 게임을 출시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약간의 수익은 나겠지만 일반 게이머들이 떠나 앞으로 게임 판매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마케팅에 있어서 단기적인 이익과 장기적인 손실은 거의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 전략은 시간이 지날수록 유비소프트의 부채를 늘리고 자사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기도 더 어렵게 만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규 게이머가 더 이상 주된 대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게임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는 플레이어 반복 지출입니다. 이 지표는 플레이어가 게임을 구매한 후 추가로 지출할 의향을 측정합니다.
1990 2000년대 초에는 게임을 한 번 사면 끝이었습니다. 게임 시스템이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소액 결제를 중심으로 한 게임 내 경제 구축이 가능해졌습니다. 게임은 이제 단일 제품이라기보다 다양한 기능이 연결된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입장권이 되었습니다. 명확한 시작, 중간, 끝이 있는 단순한 게임 시대는 끝났습니다. 업데이트가 끊이지 않고 재미도 끝나지 않는 서비스형 게임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결제도 계속됩니다. 스튜디오가 게이머를 이 형식에 중독시키면 평생 고객을 얻을 수 있어 수십 명의 다른 구매자를 잃는 손해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습니다. 유비소프트는 이 모델을 가장 적극적으로 따르는 회사 중 하나가 되어 많은 팬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러나 수익이 지속되는 한 이 방식을 계속할 것입니다. 유비소프트는 이 모델로 큰 성공을 거뒀고 반복적인 플레이어 지출이 연간 총수익의 평균 43%를 차지합니다.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게임 출시를 제외하면 분기별로 이 비율이 50%를 넘기도 합니다. 새로운 코스튬을 판매하고 새로운 PVP 배틀 시즌을 시작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적은 노력이 필요하다면 그만큼 인재도 덜 필요하게 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유비소프트에서는 중간급 프로그래밍 인재들이 대거 이탈했고 그 자리는 다음 인기 수집품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는 참여 중심 알고리즘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까요? 유비소프트처럼 심각한 부채를 안고 있는 회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큰 것을 원했고 여러분의 희생으로 그것을 얻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어쌔신 크리드 게임 발표는 사람들이 유비소프트에 다시 기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프랜차이즈는 여전히 유비소프트의 대표작이고 가장 최근 작품은 2023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어쌔신 크리드 제이드가 유출되었을 때 약간의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게임은 기원전 3세기 진나라를 배경으로 최초로 커스터마이즈 가능한 주인공이 등장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곧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건 사실상 어쌔신 크리드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이 게임은 안드로이드와 iOS에서만 독점 출시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는 보통 더 제한적인 게임 플레이와 하나의 서사보다는 레벨 기반 게임 플레이에 더 중점을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매치3 게임을 해본 사람은 이곳이 마이크로 트랜잭션이 있는 곳임을 압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비디오 게임 프랜차이즈 중 하나가 모바일로 옮겨간다는 소식은 또 다른 모바일 게임의 폐해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은 상품으로 만드는 알고리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쌔신 크리드 제이드는 유비소프트가 아닌 텐센트의 외주를 맡긴 작품이며 모바일 RPG는 텐센트의 모바일 게임 부문인 레벨 인피니트가 담당합니다. 이 게임은 무료 플레이로 설계됐으며 강렬한 전투를 암시하는 트레일러 몇 개 외에는 실제 게임 플레이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게임의 잔뼈가 굵은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스테이지와 항상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장비와 기능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팬들은 좋아하는 게임 시리즈가 히어로워즈 아류작이 될까 걱정합니다. 물론 실제 출시된다면 말이죠. 게임이 공식적으로 취소된 것은 아니지만 2022년부터 엄청난 지연을 겪고 있고 개발 소식도 거의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유비소프트 예산 부족으로 이 게임이 취소됐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텐센트가 플레이어 행동과 몰입도에 대한 전문 지식을 활용해 공식을 더 정교하게 다듬고 쉽게 손에서 놓지 못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방식이 효과가 있다면 앞으로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는 이렇게 바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모든 비디오 게임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유비소프트는 자사의 가장 가치 있는 프랜차이즈를 언젠가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회사에 넘겼지만 텐센트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유비소프트가 최근 몇 년간 진행한 가장 중요한 인수 중 하나는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2018년 유비소프트는 전 세계적으로 10,000개 이상의 서버를 운영하며 게임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서버 호스팅 회사 i3D를 인수 제안했습니다. 서버마다 다를 수 있지만 유비소프트는 8억 4천만 명 이상의 활성 이용자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유비소프트뿐만 아니라 경쟁사에도 주요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유비소프트가 인수해 멀티플레이 중심, 미래를 위한 서버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같은 구조라도 다른 이유로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i3D는 유비소프트 산하에서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디지털 파놉티콘을 만들었습니다. 10억 명 가까운 게이머들이 온라인에서 정기적으로 플레이하고 상호작용하며 소액 결제를 하는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입니다. 게임 산업의 프로필을 만들고 싶다면 이게 아마 가장 가까운 예일 겁니다. 대부분 현대 게임은 온라인 요소를 갖추고 다양한 인구 통계와 장르의 플레이어들이 참여합니다. 텐센트에게 이는 매우 가치 있는 정보입니다. 텐센트는 투자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게임 회사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직접 서비스 제공업체가 되는 쪽으로 더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텐센트의 모바일 게임 자회사는 중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미국에서는 영향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어쌔신 크리드 제이드는 인기 브랜드를 활용해 사용자를 중국 게임 및 미디어 인프라로 끌어들이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그들이 전체 게임 파놉티콘에 접근하게 하는 것입니다. 텐센트가 유비소프트의 미디어 인프라를 장악하게 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게임 회사들과 그들의 가장 안전한 데이터에 대한 특급 접근권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들의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뒷문도 같습니다. 텐센트가 미국 플레이어 게임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음으로 미국 시장에 크게 움직일 때 이는 게임 산업을 영원히, 그것도 좋은 방향이 아닌 쪽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매우 귀중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서구 게임 회사가 왜 자신의 미래를 걸고 그저 외국의 데이터 수집을 위한 그릇으로 전락하는 것을 허용하겠습니까? 유비소프트는 여전히 게임업계에서 드문 존재로 창립한 가족이 직접 경영권을 쥐고 있는 대형 게임 회사입니다. 유비소프트는 거대 게임사에 흡수되어 군소 레이블로 전락하지 않았습니다. 적대적 인수 위기 때 기에모 가족은 이를 막기 위해 어떤 대가도 감수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창립 가족의 최우선 목표는 자신들이 세운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비밴디가 인수를 시도하려 했을 때 유비소프트는 텐센트와의 거래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기적인 고통을 감수하고 단기적인 이익을 얻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미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던 유비소프트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 미래를 담보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제 대가를 치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유비소프트는 다른 게임 회사들과 달랐고 결국 종말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유비소프트는 텐센트와 얽혔습니다. 어느 쪽도 쉽게 떨어질 수 없고 텐센트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금이 많고 유비소프트 등에 큰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비소프트는 독립성을 일부 포기했고 협상력도 약해졌습니다. 여전히 많은 빚이 있으며 게임 사업이 반등하지 않으면 파산 위기입니다. 만약 매각을 강요받는다면 유비소프트는 사실상 텐센트라는 한 명의 실질적인 구매자만 남게 됩니다. 텐센트는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덫은 이미 놓였고 유비소프트의 전망은 어둡습니다. 유비소프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유비소프트의 출시 일정이 느려지면서 부채 문제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 스타워즈 아웃로즈 출시 이후 유비소프트 게임 출시는 대부분 내부 개발작이었습니다. 저스트 댄스와 같은 주요 타이틀은 모노폴리, 모바일 게임과 함께 전적으로 사내에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어쌔신 크리드와 톰 클랜시 시리즈의 신작들은 예전만큼의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재정 문제로 인해 더 많은 지분을 매각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텐센트가 지분을 늘리고 유비소프트 주가가 하락하면 회사를 비상장화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최선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텐센트는 통제권을 강화하고 과반수 지분 확보나 완전 인수도 가능해집니다. 어쌔신 크리드를 포함한 모든 프랜차이즈와 3억 명의 이용자 기반이 모두 텐센트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i3D 소유 서버에 대한 완전한 접근 권한을 갖게 됩니다. 텐센트는 곧 세계 게임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되어 이를 최대한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게임 시장은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텐센트는 수년간 이 분야에서 움직여왔지만 지금까지는 기존의 강력한 기업들의 지분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비소프트가 독립을 유지하려는 결심은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회사는 스스로를 가장 매력적인 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텐센트가 지배권을 잡아 유비소프트를 콘솔 게임 강자에서 모바일 전용 브랜드로 바꾸며 게임 산업의 힘을 동양에서 서양으로 크게 이동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전략이 성공한다면 그들은 다음 타깃이 누가 될지 미리 살펴볼 것입니다. 유비소프트만이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게임 회사는 아닙니다. 이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도 자체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5천만 달러 직원 일렉트로닉 아츠의 몰라, 아니면 이 영상을 대신 시청해보세요.